영어교육 전공자가 알려주는 논리영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공영어TV의 민쌤입니다. 여러분,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시제 법안 진수 중에서 완에 해당하는 완료상, 그 중에서도 현재 완료상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편의상 상은 떼고 현재 완료, 과거 완료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르지만 여러분은 상이란 말과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이전 시간에 배운 현재 완료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현재 완료는 현재와의 연관성이라는 개념과 전시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완료상의 나머지 부분인 과거 완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는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의 개념을 제대로 잡으셨다면 오늘 내용도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과거 완료를 어떻게 배워오셨나요? 현재 완료와 마찬가지로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는 네 가지 용법에다가 과거보다 더 먼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의 의미를 더해서 5가지 정도로 배워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과거와의 연관성과 전시성입니다. 이전 현재 완료 강의에서는 현재와의 연관성과 전시성이었는데 이게 그대로 반복된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는 바로 시제이며 이 시제가 기준 시점을 나타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완료에는 현재라는 시제가 표시되어 있으니 기준 시점이 현재가 되는 것이고 과거 완료에는 과거라는 시제가 표현되어 있으니 기준 시점이 과거가 됩니다. 이 기준 시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차차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개념인 과거와의 연관성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의 연관성이란 had pp에서 pp 부분인 본동사를 통해 나타내는 어떤 사건이 시제를 통해서 나타내는 기준 시점인 과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과거보다 더 먼 과거의 사건이 일어나야 하고 바로 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과거보다 더 먼 과거의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두어서 과거에 영어 시험을 잘 칠 수 있었다. 이렇게 과거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먼 과거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와의 연관성이란 과거보다 더 먼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발생 후 바로 종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제를 통해 나타내는 기준 시점인 과거에까지 계속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거와의 연관성이라는 단어를 잘 곱씹어보면 무슨 말인지 느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와의 연관성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현재와의 연관성에서는 시제를 통해 나타내는 기준 시점이 현재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의 연관성이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보자면 과거에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두어서 현재 영어 시험을 잘 칠 수 있었다. 이처럼 시간만 움직일 뿐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와의 연관성이라는 단어를 잘 곱씹어보면 무슨 말인지 느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예문을 보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I had finished my homework. 이 문장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이제 had finished 부분에 밑줄을 긋고 완이라고 적은 뒤 완료상이구나. 그런데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 완료네. 여기서 과거라는 시제는 기준 시점을 나타낸다는 의미였어. 기준 시점인 과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과거보다 더 먼 과거에 finish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finish라는 사건이 더 먼 과거에 발생해서 기준 시점인 과거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문장처럼 과거 완료로만 구성된 문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청자 또는 대화 상대방이 화자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다음과 같은 문장을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I had finished my homework when he arrived. 이 문장은 위 문장에서 when he arrived
라는 과거 시제가 표현된 절이 추가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완료의 기준 시점은 과거입니다.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 완료의 기준 시점은 과거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지만 혹시나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arrived처럼 과거 시제가 표시된 문장을 덧붙여 써줌으로써 기준 시점이 과거라고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더 먼 과거에 숙제를 끝마쳤었다. 그가 과거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숙제를 다 끝마친 상태였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finish라는 행위가 과거보다 더 먼 과거에 먼저 발생해서 arrived라는 단어로 표현된 과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숙제를 이미 다 끝마친 상태였다는 의미까지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기존에 배워왔던 4가지 용법으로 보자면 완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완료라는 용법 대신에 과거와의 연관성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When he came home, his father had gone out. 이 문장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이제 had gone out 부분에 밑줄을 긋고 완이라고 적은 뒤 완료상이구나. 그런데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 완료네. 여기서 과거라는 시제는 기준 시점을 나타낸다는 의미였어. 여기서는 gone out이라는 사건이 과거보다 더 먼 과거에 발생해서 came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기준 시점인 과거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가 과거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과거보다 더 먼 과거에 외출하셨다. 그래서 과거에도 여전히 외출하신 상태였다. 정도가 됩니다. gone out이라는 행위가 그가 집에 온 과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까지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4가지 용법으로 보자면 결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결과라는 용법 대신에 과거와의 연관성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I had lived in Seoul for 10 years when the war broke out. 이 문장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이제 had lived 부분에 밑줄을 긋고 완이라고 적은 뒤 완료상이구나. 그런데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 완료네. 여기서 과거라는 시제는 기준 시점을 나타낸다는 의미였어. 여기서는 lived라는 사건이 과거보다 더 먼 과거에 발생해서 broke out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기준 시점인 과거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나는 더 먼 과거부터 살고 있었다. 서울에서 10년 동안 전쟁이 과거에 발발했을 때 그래서 과거에도 계속 살고 있는 상태였다. 정도가 됩니다. lived라는 행위가 전쟁이 일어난 과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살고 있다는 의미까지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4가지 용법으로 보자면 계속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계속이라는 용법 대신에 과거와의 연관성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I knew Sydney so well because I had already visited the city several times. 이 문장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이제 had visited 부분에 밑줄을 긋고 완이라고 적은 뒤 완료상이구나. 그런데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 완료네. 여기서 과거라는 시제는 기준 시점을 나타낸다는 의미였어. 여기서는 visited라는 사건이 과거보다 더 먼 과거에 발생해서 new라는 단어로 표현된 기준 시점인 과거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나는 과거에 알았다 시드니를 아주 잘. 왜냐하면 내가 과거보다 더 먼 과거에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그 도시를 몇 번이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visited라는 행위가 내가 안다고 말하고 있는 과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의미까지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4가지 용법으로 보자면 경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경험이라는 용법은 있고 과거와의 연관성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전시성입니다. 전시성. 현재 완료 영상을 보셨다면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한자로 전자는 앞전이고요. 시자는 때의 시입니다. 영어 단어도 살펴볼까요? anteriority라는 단어는 anterior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anterior에서 ante는 뭐뭐 전에, 뭐뭐 앞에 라는 뜻을 가집니다. 종합해보면 전시성이라고 해석되는 anteriority라는 단어는 앞 시간에 일어난 일 정도가 됩니다. 즉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일어난 시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과거보다 이전 시점의 어딘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즉, 두루뭉술하게 과거보다 이전 시점에 일어난 일이겠거니 하는 것이죠. 현재 완료의 경우 전시성이 기준이 되는 시점은 당연히 현재입니다. 여기서도 시제를 통해 표시하는 기준 시점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완료에서의 전시성이란 기준 시점인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시간인 과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완료의 경우 전시성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과거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완료에서의 전시성이란 기준 시점인 과거를 기준으로 이전 시간인 과거보다 더 먼 과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먼 과거를 흔히 대과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러한 전시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과거 완료를 대과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네 가지 용법으로 완료상을 배우면 대과거라는 개념도 추가적으로 배워야 하지만 현재와의 연관성 또는 과거와의 연관성 그리고 전시성이라는 개념으로 배우면 그럴 필요도 없고 논리적인 일관성도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완료에서의 전시성은 과거보다 더 먼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장치가 됩니다. 더 먼 과거의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과거의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따라서 had pp 부분에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표시를 해둔다면 문장 의미 파악이 한결 더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바로 예문을 보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After I had taken some medicine, I felt much better. 이 문장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이제 had taken 부분에 밑줄을 긋고 one이라고 적은 뒤 완료상이구나. 그런데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 완료네. 여기서 과거라는 시제는 기준 시점을 나타낸다는 의미였어. 여기서는 본동사 taken을 통해 나타내는 사건이 felt라는 단어로 표현된 기준 시점인 과거를 기준으로 그보다 더 이전 시간에 일어났음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과거보다 더 먼 과거에 take some medicine 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표현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언제 약을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과거보다 더 이전에 약을 먹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콕 집어서 몇 시 몇 분 또는 언제 먹었는지를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요. had taken 부분에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더 먼 과거에 내가 약을 먹은 이후에 나는 과거에 훨씬 나아짐을 느꼈다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해석을 한다면 내가 더 먼 과거에 먼저 약을 먹었고 그러고 나니 그 이후에 훨씬 나아짐을 느꼈다 정도가 되겠죠? 과거 완료만 써주어도 시간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만 혹시나 의미가 잘못 전달될까봐 after 이라는 접속사를 써줌으로써 시간의 선후 관계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른 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I returned the book that I had borrowed from Jamie. 이 문장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이제 had borrowed 부분에 밑줄을 긋고 one이라고 적은 뒤 완료상이구나. 그런데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 완료네. 여기서 과거라는 시제는 기준 시점을 나타낸다는 의미였어. 여기서는 본동사 borrowed를 통해 나타내는 사건이 과거를 기준으로 그보다 더 이전 시간에 일어났음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returned 라는 단어로 표현된 과거보다 더 먼 과거에 borrowed 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표현인 것이죠. had borrowed 부분에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돌려주었다. 책을.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내가 과거보다 더 먼 과거에 제이미로부터 빌린 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어난 순서대로 해석을 한다면 내가 과거보다 더 먼 과거에 먼저 제이미로부터 책 한 권을 빌렸고 그 후에 그 책을 돌려주었다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시제 법안진수라는 단어 중에서 one인 완료상, 그 중에서도 과거 완료에 대해 배웠습니다. 완료상은 have pp 꼴로 쓰이는데 기능조동사 have에 시제와 3단현 s가 표현되고 실제 의미는 본동사인 pp가 표현합니다. 완료상의 기능조동사 have에 과거 시제가 표현되면 과거 완료가 되는데요. had pp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과거라는 시제는 기준 시점을 나타냅니다. 과거 완료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와의 연관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본동사인 PP를 통해 나타내는 행위가 과거보다 더 먼 과거부터 기준 시점인 과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전시성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간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기준 시점인 과거를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 과거보다 더 먼 과거의 어디에서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꿍영어TV 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